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나까까가 치치 피규어를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오호호호호호 하지마 마쇼가.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피규어 리뷰를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옛날 제품들로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여자 캐릭터 피규어예요. 첫 번째 보여드릴 피규어는 조영천아 3탄 치치 피규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쯔쯔승 2013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거의 8년이 다 돼가는 제품인데 이거 제가 20년도에 오사카 갔을 때 현지에서 사온 물건이거든요. 일본 내수용이고 포장이 한 번 더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던 점은 한국도 물론 요새 매장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진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본토에는 비빌만한 짬밥이 되지 않는다. 물건을 정리하는 디스플레이의 내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제가 이걸 리뷰를 한다고 벗겼지만 오래된 제품들이나 좀 귀한 레어 제품들 같은 경우 비닐 포장을 한 번씩 더 해줘서 박스도 손상되지 않은 양지르 상태로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샵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객들을 배려하는 이런 고급 서비스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도 박스 빌런들이 대단히 많이 서식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구성은 치치 본체 그리고 투구가 있습니다. 베이스 겸용의 군두운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드래곤볼 피규어를 모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비주얼입니다. 많이 알려진 제품이죠. 이뻐요. 이뻐서 저도 발매할 때 안 사고 뒤늦게 구한 거고요. 다만 8년이 다 된 제품이고 밀봉 상태로 오래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머리칼 쪽 상태가 썩 좋지는 않네요. 이래서 저는 개봉을 선호합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그런데 미개봉이라고 딱히 그 안에서 상태가 좋은 채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개봉을 해보고 숨을 쉬게 해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작이라고 판단하는 게 8년 전 제품인데도 요새 나오는 어지간한 반프들은 비교하기 어렵겠어요. 크기 높이 기준 약 15cm인데 이거하고 원작이 아주 똑같은 장면은 없어. 하지만 딱 소녀 같은 포즈로 웅크려 앉아있고 베이스도 쓸데없이 크지 않고 적당한 면적입니다. 15cm 안에 그냥 꽉꽉 채워 넣었어요. 전 이런 연출의 피규어를 좋아하거든요. 치치의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느낌의 이 표정이 매력 포인트고요. 가까이서 보면 아이라인 쪽 도색이 썩 깔끔하지는 않습니다만 프로포션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묻혔다고 해두겠습니다. 가격대는 아까 박스에 붙여놓은 택 보셨겠지만 전 19년 4월에 3,500엔에 샀어요. 지금 국내 시세도 아마 35,000에서 4만원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국내는 미개봉 제품은 구하기 어려울 거라서 미개봉을 선호하신다면 일본 쪽 매물 보셔야겠고요. 이 조영천아 3탄이 지금 치치와 함께 우승작인 18호 등 명품들이 많은 라인업이거든요. 요 근래 10주년 라인업이 BWFC로 발표 후 더 이상 신상이 안 나오고 있는 조영천아인데 이런 멋진 제품들을 조영가분들이 또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이 치치가 타고 있는 군두운의 주인이죠. 자, 가자 군두운 빅컬러 손오공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블로그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건 이 군두운을 타고 있던 치치의 상황이라면 푸른 도복을 입은 손오공을 옆에 같이 둬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매칭시켜 보려고요. 2018년 7월에 발매된 제품이에요. 이것도 3년이나 된 제품인데 당시에는 한 색깔만 사려고 했거든요. 거래하던 샵 사장님이 두 개 다 사라고 추천을 해서 강매를 당했는데 뭐 잘 당한 것 같아요. 구성은 손오공 본체, 여의봉은 손에 탈착형, 군두운과 군두운 꼬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샵에서 일할 때도 두 개 컬러 다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이쁜 제품이라 추천을 해드렸고 실제로 만족도도 큰 편이었어요. 다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손오공 본체는 또래
똘망똘망하니 잘 만들어 놓고 군두운을 너무 장난감같이 만들었다. 치치커랑 비교해보면 치치커는 천상에 있을 것 같은 색감인데 50거는 솜사탕같이 생겼어요. 안에도 텅텅 비어있고 그냥 군두운의 모양을 한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크게 퀄리티에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영천하랑 같이 두면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둘이 스케일도 맞지 않고 이 대충 봐도 심하게 차이나는 군두운의 색감 때문에 영 아니오시다 입니다. 군두운의 저렴저렴한 느낌 제외하고는 썩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해요. 손오공의 초반 이 감성 포즈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5cm. 이 제품이랑 약 10년 전에 나온 메디콤 토이랑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둘은 전혀 느낌이 다르고 메디콤 토이는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리고 이 녀석은 요 최근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2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재판을 한 거겠죠. 뭐 본토에서는 좋아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국내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시지 않았나.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이 아이템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래곤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비주얼이잖아요. 군두운을 탄 손오공과 치치 피규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썸네일에 비극의 시작이다 뭐 말장난을 쳤잖아요. 이 군두운을 치치가 타지 않았다면 드래곤볼의 역사 자체가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드래곤볼 초반에 손오공이 조금은 위험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요즘 같은 젠더 갈등 시대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치치는 이 일을 계기로 손오공에게 시집을 가야겠다고 거의 10년 이상을 기다려 왔었다는 거. 좋게 말하면 순정파 아가씨라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손오공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반면 치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한 남자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왔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뭐 결혼이라는 게 사실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 같은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생활이라는 걸 감안해도 치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나.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결혼도 비즈니스라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원활한 시작이 가능하지만 치치가 너무 헌신하고 살아줬다. 그래서 그렇게 억센 성격이 된 게 아닌가. 드래곤볼 팬의 입장으로서는 치치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오반이라는 캐릭터를 낳아준 어머니고 가난하지만 살림과 내조를 잘하는 강한 어머니로 나오기 때문에 손오공이나 손오반이 마음 놓고 쌈박질을 하고 다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치치 피규어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드래곤볼 컬렉션 3탄 치치입니다. 짜자잔! 2017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온 제품이고요. 요 근래 이 라인업들이 무천도사 포함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 녀석도 재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헤드가 있고 몸통 검정색 베이스가 있어요. 저는 이거 미도리님한테 부탁해서 일마존에서 구했던 제품인데요. 이 라인업에서는 크리링이 가장 잘 나왔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조영천하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도색 마감은 콜렉션이 더 괜찮고 다만 둘의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투구의 핑크색도 조영천하가 밝고 바디 컬러가 조영천하가 하얀데 반해 톤 다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취향 차이인 거고 콜렉션이 비율상 머리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더 부각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영천하보다 원작에 가까운 얼굴은 콜렉션인 것 같아요. 약간 조영천하는 미화된 느낌이고 콜렉션은 아가아가스러운 느낌의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포즈도 상큼하죠? 저도 약 10년 전에 수련원에서 여고생들 오면 자주 하던 동작입니다. 지금은 못해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7cm.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 가장 거인이고요. 가격이 지금 국내 보니까 막 6, 7만원 이러는데 재판을 기다렸다 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검정색 베이스야 뭐 아쉽지만 반프에서 항상 있었던 구성이고 전투가 아닌 이런 감성의 피규어를 오랜만에 만들어준 게 좋네요. 확실히 발매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피규어들은 그 시절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플하고 단순한 매력의 라인업을 찾으신다면 드래곤볼 콜렉션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얘네들은 왜 리뷰를 했냐,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너무 시커먼 남자애들만 리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치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캐릭터 자체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의 문제인데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아주 어린 친구들이건 알 거 다 아는 성인의 숙녀분들이시건 개인적으로 이런 야시시한 복장의 여성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식 떨지 마라. 사실은 좋아하면서 선비 컨셉 잡고 있네. 정말 그렇지 않고요. 전 짧은 치마보다 긴 치마 코디의 여성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치치는 완전 애기잖아요. 아무리 만화라지만 애기한테 이런 선정적인 코스튬을 입혀놨다는 게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보수적일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이 제 불편한 마음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애기지만 워낙에 파격적인 코스튬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더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었다는 거. 불편하다면서 까까 너는 왜 샀어? 유년기 시절에 잘 만든 드래곤볼 피규어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의 근본은 드래곤볼이지만 귀멸의 칼라를 본 뒤로 리제로라든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회전 등도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제로를 대단히 재밌게 봤는데 단순히 씹덕 미소녀 애니 아닌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시청을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달라서 좀 놀랐어요. 편견이었던 거죠. 기회가 닿는다면 이쪽 작품 피규어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까바!